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진도 나가볼게요. 비교적 일찍 나타난 편이죠? 네. 제가 최근에 강의 올린 게 5월 23일이니까 한 10일 만이네요. 예. 저번 주에 강의를 올리려고 노력을 해봤으나 좀 짬이 안 났어요. 예. 지금도 밤이 12시가 넘었는데 일단 오늘은 영상 편집은 둘째 치더라도 녹화는 해보고 있습니다. 녹화마저 안 하면 또 강의가 많이 늘어질까봐 짬내서 녹화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출력에 관한 것 해볼게요. 저번 시간까지 천장도 그려봤잖아요. 이 천장도가 사실 좀 덜 되긴 했는데 왜냐하면 천장도에 맞게끔 이런 치수선 같은 것들도 변경을 해줘야 하는데 그거 아직 안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레전드라 그래서 이런 도면 기호류들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이런 도면 기호류들을 이제 뭔지 이렇게 설명을 써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도면에. 원래 그것까지 해보면 좋으나, 오늘은 출력하는 거 한번 해보고, 출력에 관한 질문들이 종종 나와서, 그거 먼저 해볼게요. 그렇게 하고, 천장도 나머지 레전드 표기나 그 치수 바꾸는 거는 다음 강의 때 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평면도, 제일 중요한 평면도 출력부터 해보는 걸로 해볼게요. 네, 출력 메뉴는 어디 있냐면 파일에 프린트 여기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프린트 메뉴가 나오는데 초보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프린트 메뉴 여기 있는데 뭘 프린트가 질문이야? 이거 갖다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출력이 스케치업에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면 이렇게 도면화된 파일들은 스케일이 중요합니다. 스케일 뭐 실무자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이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축척이라고도 하는데 뭐 100분의 1, 50분의 1, 20분의 1 뭐 이런 것들이 있죠. 100분의 1이라고 하는 축척은 이 도면이 실제 사이즈의 100분의 1 사이즈다. 그 사이즈로 출력을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왜냐면 이유는 간단하죠. 실물이 너무 크잖아요. 이게 지금 요 와이드가 1275인데 이게 10m잖아요. 10m 27.5cm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1대1 사이즈로 뽑아버리면 10m가 넘는 종이가 필요하죠. 예. 종이가 있으면 뭐해? 프린트가 그런 프린트가 없잖아. 무슨 현수막 출력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설사 뽑았다 쳐. 그거 어떻게 들고 다녀, 그죠? 그래서 도면은 축소를 해서 뽑아요. 근데 그 축소를 몇 분의 1로 축소를 할 거냐, 이제 그게 스케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스케일, 가장 많이 쓰는 축척은 100분의 1이에요. 실제 사이즈를 100분의 1로 출력하는 것, 그 스케일이 가장 흔한 스케일이에요. 100분의 1이 왜 가장 흔하냐면 일단 계산하기가 좋잖아요. 1m는 1000mm죠. 그쵸? 이거 예전에 설명드렸죠. 100분의 1 스케일로 만약에 출력을 한다면 100분의 1 스케일은 엑셀 켜놓고 알려드려야겠다. 제가 우리 집 강아지한테, 제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거든요. 우리 집 강아지한테 오늘 족발뼈다귀를 하나 줬는데 지금 그걸 되게 열심히 먹더니 살에 걸렸나 막 캑캑거리고 있어. 자, 1000 밀리미터는 1m죠. 다 아시죠? 네. 100분의 1 스케일로 뽑으면은 1000mm가 자, 이거 나누기 100이 되니까 10mm가 되는 거예요. 종이에서. 그러면 10mm는 몇 cm인가요? 1cm죠? 예. 그러므로 실제 거리 1m를 100분의 1 스케일로 출력을 시키면 1c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지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1m가 100분의 1 스케일로 뽑으면 1cm가 되는구나.
예. 인지하기가 굉장히 쉽고 계산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100분의 1 스케일을 가장 많이 써요. 그럼 출력을 할 때 정확하게 이 분자와 분모를 입력을 해줘야 이 종이에 출력이 잘 되겠죠.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도면 스케일에 맞게 출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기초적인 거예요. 자, 우리 파일에서 프린트 메뉴 가보면 이 스케일을 맞추는 메뉴가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프린트 사이즈라고 있어요. 프린트 사이즈에 밑에 메뉴에 보시면 fit to page라는 게 있고 use model extent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fit to page라는 거는 스케일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린 모델링을 종이 한 장에 꽉 채우겠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use model extent는 이 스케일에 맞게 뽑겠다. 여기 보면 스케일하고 있죠. 요 두 옵션이 있어요. 예. 우리가 스케일에 맞게 뽑고 싶으면 얘가 체크가 돼 있어야 되고요. 이해가시죠? 스케일 무시하고 그냥 종이에 꽉 차게 뽑고 싶다 그러면은 얘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요게 기초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팁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프린트를 하실 때 이 프린트 메뉴로 단번에 들어가지 마세요. 자, 요거 말고 그 위에 거 프린트 프리뷰 메뉴로 먼저 들어가세요. 네. 메뉴가 똑같죠? 그런데 아까 전 메뉴는 자, 봅시다. 이 프린트 메뉴 여기로 들어가서 OK 누르면 바로 프린트로 뽑아버려요. 우리는 프린터로 출력하기 전에 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출력이 나나 확인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프린트 메뉴로 바로 들어가서 출력을 하지 않고 프린트 프리뷰 메뉴로 들어가서 출력을 합니다. 미리 보기 한번 보고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단축키 만들 때 이 프린트 프리뷰 단축키를 Ctrl Shift P로 지정을 해놔라 이렇게 수업을 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단축키를 써봅시다. Ctrl Shift P를 눌러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똑같은 메뉴가 나오죠. 지금 이 상태는 아무런 옵션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OK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나와요. 종이가 일단 세로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스케일 무시하고 이 세로로 된 종이에 우리가 그린 모델링을 꽉 차게 표시를 하고 있죠. 이렇게는 안 뽑죠, 도면을. 그쵸? 네. 그리고 ESC 눌러서 빠져나가고 다시 프린트 프리뷰로 가봅시다. 자, 종이를 일단 가로 사이즈로 뒤집어줘야 해요. 그 메뉴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Adobe PDF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Adobe PDF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서 이제 요게 뜨는 거고, 자, 이거를 내려보시면 이제 프린트 종류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프린터 모델 여기에서 선택하시면 되고, 혹시 PDF로 출력이 가능하신 분은 이제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PDF로 출력하세요. PDF 출력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PDF 출력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나? PDF 파일은 뭐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그 전자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종이로 된 문서들 있잖아요. 종이로 문서를 만들지 않고 전자문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제가 출력물 PDF로 뽑은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보시는 이 파일이 보시면은 플로플랜 뭐 어쩌고저쩌고 .pdf 이 PDF라는 그 전자문서화 시킨 거거든요. 그냥 컴퓨터 파일화된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가 컴퓨터 파일화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PDF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PDF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PDF도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 강의에서 이것까지 설명하려면 또 너무 또 막 늘어질 것 같아요. 네, 한번 찾아보시고 PDF 변환 툴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 프린트기를 PDF로 설정하시고, 잘 모르시거나 없으신 분들은 집에 있는 프린터기 고르세요. 저는 이제 PDF로 할게요. 자, 본인에게 맞는 프린터기를 고르셨으면 이제 여기 Properties를 눌러보세요. 여기 누르면은 여기에서 이제 종이 사이즈 골라라. 지금 저는 A4로 돼 있죠. 네. 그리고 품질 골라라, 레이아웃, 종이 방향 골라라. 이런 메뉴 탭이 나와요. 이 메뉴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프린터기마다 다 다를 거예요. PDF 말고 우리 사무실에 있는 다른 프린터를 고르면 메뉴가 다르죠. 그죠? 이거는
프린터기마다 메뉴가 다 다르지만 여기 있는 탭을 눌러보시면 자, 여기 보면 용지 방향 가로 세로 고르는 거 나오고 그리고 용지 사이즈 고르는 거 나오고 이 두 개는 모든 프린터기마다 다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뉴가 똑같지 않더라도 하나씩 눌러서 찾아보세요. 다 있습니다. 자, 저는 A4 사이즈 종이에 100분의 1 사이즈로 제 도면을 출력을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는 A4라는 종이를 선택을 할 거고 용지 품질은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방향은 가로. 아까 세로로 뽑으니까 이상했죠.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고 다시 여기서 프리뷰 OK를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지금 다시 보시면 피트 페이지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스케일 무시하고 그냥 용지에 꽉 차게 출력하겠다 그거예요. 여기서 요걸 끄고 이걸 키면은 이제 스케일로 출력하겠다 그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현재 1에 105로 돼 있어요. 제 거는. 요거는 여기를 100으로 바꿔주면 이게 100분의 1 스케일이에요. 이거 보시면 이 단어를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In the printout. printout은 1로 한다. in SketchUp에서 100짜리를 100mm를 1mm로 출력시키겠다. 그러니까 100분의 1 스케일이죠. 자, 여기 보면은 단위가 나오는데 이 단위는 그냥 아무거나 똑같은 단위면 됩니다. 인치면 여기도 인치고 여기가 fit면 여기도 fit고 그쵸? 여기가 밀리미터면 여기도 밀리미터고 자, 이거 단순하죠? 왠지 아시겠죠? 예, 1mm 나누기 100mm나 1인치 나누기 100인치나 똑같죠? 비율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같은 단위면 상관없어요. 그쵸? 자,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거 프린트 퀄리티라고 있죠? 프린트 퀄리티에 내림 버튼 눌러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기본이 드래프트로 되어 있을 거예요. 프린트 퀄리티, 드래프트는 굉장히 품질이 안 좋게, 자, 스탠다드는 보통, 그 다음에 하이 데피니션은 중간, 뭐 울트라 데피니션, 라지 포맷 뭐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울트라 데피니션이랑 라지 포맷은 이 위까지 넘어가지 마세요. 요거 하이 데피니션, 요걸로 출력만 해도 훌륭히 출력이 됩니다. 이 이상 넘어가면 컴퓨터가 버벅거리거나 오류가 생겨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이상 뽑아보려고 해봤는데 이상해져요. 되려. 그냥 요 퀄리티만 해도 충분하시기 때문에 이 프린트 퀄리티는 하이 데피니션으로 맞춰 놓으세요. 요거는 되게 품질이 안 좋거든요. 여러분들 심시하면 한번 해보세요. 정말 더럽게 나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옵션은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건드려 봤어요. 이 상태로 맞춰놓고 OK 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이 프린트 프리뷰 옵션을 한번 바꿔주면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거 약간 버그성이에요. ESC 한번 눌러서 밖에 나가고 다시 프린트 메뉴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OK를 누르세요. 이상하다? 다시 OK를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한 페이지에 꽉 차게 100분의 1 스케일로 출력이 돼요. 이 상태에서 다시 프린트를 누르시고 다시 여기서 OK를 누르세요. PDF는 파일로 출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PDF로 하시는 분들은 파일 입력하라고 파일 이름 입력하라고 나올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 한번 눌러볼게요. 자, 물리적인 프린터 쓰시는 분들은 종이가 출력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스케일에 맞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이번에도 설명만 길었어요. 내용은 별거 없는데.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뭐 연습하신다고 뭐 이 옆에 모델링들이 이렇게 이 드로잉 박스 밖을 벗어난 모델링들이 막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일단 지워봅시다. 여러분들 요거 줌 익스텐스 요거를 꼭 누르셔야 돼요. 요거를 꼭 눌러서 이 디스플레이 화면에 내가 그려진 도면이 꽉 차게 한 다음에 프린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스케일이 정확하게 맞게 들어가요. 만약에 이 모델링 밖에 이 드로잉 박스 밖에 어떤 다른 모델링이 있다 쳐요. 자, 그러면은 요 줌 익스텐스를 눌렀을 때 이 옆에 있는 다른 모델링까지 보이게끔 이렇게 한 화면에 꽉 차게 나올 거예요. 이 상태에서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자, 어떻게 나오나요? 여기가 잘리죠? 자, 그렇게 하고 넥스트 페이지 눌러볼까요? 자, 얘까지 이렇게 프린트가 여러 장에 걸쳐서 2페이지를 볼까요? 여러 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CAD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 이런 프린트 방식이 그냥 외우세요. 스케치업의 프린트의 세계관이에요. 연달아서 출력을 시켜줘요. 이 페이지를 벗어나면 나의 모델링이 제가 지정한 스케일보다 제가 한 모델링이 제가 지정한 종이에 출력을 시킬 때 그 모델링보다 사이즈가 커버리면 이렇게 2장으로 나눠서 출력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스케치업 하면서 출력 되게 힘들다.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출력이 안 될까? 하시는 분들은 다 이래서 그럴 거예요, 아마. 이 드로잉 박스 밖에 모델링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서 출력이 스케치업은 어렵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팁이에요. 이 드로잉 박스 밖에 모델링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이 줌 익스텐츠를 눌러서 내 디스플레이 화면상에 내가 그린 모델링이 꽉 차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프린트를 스케일에 맞게 하셔야 지금 또 한번 오류가 나죠? 나가서 다시 한번 오케이 하면 이 원페이지를 눌러야 되는구나. 프린트가 됩니다. 이것도 뭐 되게 이상하게 나오죠. 이게 드래프트로 돼 있나 본데? 다시 볼까? 안 바꿔준 것 같은데? 네, 제대로 나오네요. 이런 원리로 이제 프린트를 하시는 거예요. 천장도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실링 플랜 가서 자, 컬러 바이 레이어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 프린트 프리뷰 메뉴 들어간 다음에 왜 안 나와? 메뉴가 다시 OK 눌러보시면 또 이렇게 이쁘게 잘 나오죠? 자, 프린트 누르시고 전장도라고 입력해서 뽑아볼게요. 네, 이쁘게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거실 AC인도 한번 뽑아볼게요. 자, 프린트 프리뷰로 한번 가볼까요? 프린트 프리뷰로 가서 100분의 1 스케일로 뽑아볼까요? 이상하죠? 이상하게 나오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실내 씬인 거실 A는 지금 원근이 있는 뷰잖아요. 원근이 있는 뷰를 스케일이 있게 뽑을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못 뽑겠죠? 자,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사실상 같은 건데 출력물은 뽑으면 2D로 나올 텐데 이 같게 나올까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근이 있는 뷰는 스케일로 출력을 못해요. 이건 스케치업이 기능이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원근이 있는 건 무조건 스케일로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럼 이런 거를 출력하고 싶을 때 이 메뉴를 쓰는 거예요. 이 피트 페이지. 이걸 끄고 그다음에 OK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오케이. 거실 다시 A 이렇게 저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이런 실내씬들 다 마찬가지고 자, 아이소메트릭을 뽑고 싶다. 얘도 원근이 있죠. 그러면 스케일로 출력을 못하는 거예요. 초보자분들 이거 원근 켜놓고 카메라에 이거 퍼스펙티브죠. 이거 원근 켜놓고 스케일 출력 안 된다고 막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스케일이 당연히 안 맞기 때문에 피트 페이지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하고 ref.isometric이라고 한번 출력을 시켜볼게요. 자, 또 이렇게 또 이쁘게 잘 나오죠, 그죠? 자, 한번 드래프트로 뽑아볼까요? 얼마나 질 차이가 많이 나나? 자, 드래프트, 오케이. 프린트. 오케이.
수업 파일, 아이소메트릭, 드래프트 저장을 해볼게요. 되게 이상하죠? 비교해보면서 보여줄게요. 자, 요거는 출력의 품질을 하이 데피니션으로 한 거고, 요거는 드래프트로 한 거예요. 예, 질 차이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은 드래프트로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이 데피니션으로 하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출력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은 드린 것 같아요. 몇 분 나왔냐? 30분 조금 안 되네. A3에 관한 것도 할까? A3에 관한 것, 그러니까 다른 용지 사이즈에 대한 건 다음 강좌에 합시다. 네, 오늘 진도는 일단 출력하는 거에 대해서 진도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질문자분들 답변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댓글창을 열었고 한번 어떤 질문이 있었나 한번 볼게요. 강의 수준이 정말 높으셔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좋아요도 좀 눌러드려야겠어요. 네. 정말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쌤, 좋은 사이트 알려주실 때 목소리 톤 엄청 올라가심.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오묘한 이유가 있는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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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 스케치업 화면에 발바닥 툴 아이콘이 비활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활성화가 될까요? 씬을 추가로 설정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질문도 종종 몇 번 봤는데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제가 뭘 건드린 거냐면 자, 여기 Parallel Projection 원근이 없는 뷰로 되어 있으면 발바닥이 활성화가 안 돼요.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거예요. 자, 우리가 발바닥으로 내부 씬을 보려고 하는 거는 자, 볼까요? 이런 투시도 같은 뷰를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근데 이렇게 원근이 없는 뷰로 되어 있으면 네, 이건 투시도가 아니잖아요. 그럼 못 돌아다니잖아. 당연히 발바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이 카메라의 퍼스펙티브 뷰 이걸로 되어 있어야 이 발바닥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것도 되게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자세한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천장 몰딩은 걸레바지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당연하죠. 자, 제 생각에는 이분의 질문의 의도는 이거가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스케치업 유저들이 좀 잘하시는 분들도 뭐 걸레바지나 이런 천장 몰딩류 같은 것들을 모델링을 하실 때 저처럼 이렇게 정말 시공하듯이 잘라서 모델링하는 사람들은 제가 가르쳐드린 사람 말고는 못 봤거든요. 대부분 팔로우미를 쓰세요. 아마 이제 그런 의도로 질문하신 것 같아요. 이거 팔로우미 쓰면 한 큐에 될 텐데 이 사람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모델링을 하나? 질문에 그런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어 보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팔로우미로 몰딩 같은 거 어떻게 만드나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그냥 천장 몰딩을 걸레바지로 붙이는 경우는 없지만 제 설명을 위해서 그냥 이 걸레바지 단면 따와서 그냥 해볼게요. 자, 이 단면을 자, 일단 여기 구석에 하나 붙여놓고 자, 팔로미를 해도 모델링이 되기는 됩니다. 이게 속도는 더 빠를 거예요. 해볼게요, 제가. 가이드라인을 만약에 천장 몰딩 그린다 치고 자, 이렇게 라인을 그려준 다음에 지금 천장 몰딩이 들어갈 곳만 이렇게 라인으로 천장 라인 따준 거고요. 자, 이 선택된 상태에서 팔로우 미 면을 누르면
자, 이렇게 막 우리 45도 각칠 필요 없이 이렇게 한 방에 그 천장 몰딩이나 걸레바지나 이런 몰딩류들이 모델링이 돼서 속도는 훨씬 빠르긴 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걸레바지 할 때 이렇게 각자 하나씩 딱딱 끊어 그렸냐? 이유는 걸레바지나 몰딩 같은 거는 마감선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마감선이라는 것은 인테리어나 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도면을 그릴 때, 시공을 할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설계에 엄청난 고수예요. 엄청난 베테랑이에요. 시공 경험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분들이 뭐 걸레바지나 몰딩 같은 것들을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현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머릿속에 개념이 잡혀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실무진들 대상으로 강의도 많이 해봤고 저희 직원도 많이 가르쳐봤고 뭐 다른 뭐 실무진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솔직히 뭐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명확히 가지고 시공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주로 이런 마감선들을 하나하나 도면에 표기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도면으로 대충 그리고 현장 가서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이 디테일한 부분에서 마감이 항상 좀 애매하게 남겨두고 끝나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실무하시는 분들 솔직히 캐드 도면에 이런 마감선 걸레바지 같은 것들 다 표시 안 해요. 그죠? 안 하잖아요, 솔직히. 하시는 분들 드물어요. 열에 하나도 안 되실 거예요. 현장에 가서 보통 푸시죠. 그러면서 막힐 때도 많으실 겁니다. 좀 애매한 데서. 그러신 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끊어서 정말 목수가 커팅기 가지고 하나하나 절단해서 현장에서 붙이는 것처럼 모델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습관을 들이시라고. 이렇게 막 몇 년 하고 나서 이제 눈 감고도 뭐 이런 마감선을 그냥 보인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모델링 하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직 정확치 않으신 분들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목수가 정성 들여서 나무 하나하나 깎아서 벽에 붙이듯이 그렇게 도면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이렇게 답변해드리고 신박한 팁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도움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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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뭔가 긴데. 잠깐만요. 스케치업 초보입니다. 디아이님 강의 이전에도 여러 유튜브 강좌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어메이징한 강좌는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꿈에 그리던 집 짓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용접일을 하고 있는데 네, 실무하시는 분이네요. 스케치업으로 스틸 작업도 가능한가요? 스틸 하우스라든가 철골조를 만들고 싶은데 물론 전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 스케치업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루비들을 찾아봤는데 정확한 사용법을 몰라서인지 만족할 만한 기능들은 없는 것 같네요. 스틸하우스 골조에 사용되는 파이프나 빔 등을 골라서 그릴 수 있고 접합부를 용접이나 볼팅 등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3 이게 뭐죠? 스틸웍스라는 루비가 있는 것 같은데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이고요.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일반적인 도면의 수준이 아니고 시공도, 디테일 시공도를 그리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요 루비는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스틸하우스는 저도 한 번도 안 건드려 봤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인테리어 쪽에서 비슷한 거는 이제 경량철골 구조가 좀 비스무리할 거예요. 예. 인테리어 수준에서는 경량철골까지 일일이 다 모델링을 하지 않아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완벽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요 루비 같은 거 안 써봤지만 그리고 어떤 기능인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근본적으로 이런 도면 없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루비 없어도. 스틸하우스가 저도 스틸하우스에 대한 디테일을 정확히 몰라서 좀 확답드리긴 애매하지만 어떤 형태더라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본인께서 이쪽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스케치업이 많이 익숙해지신 다음에 이제 본인께서 그 답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스케치업으로 파이프 모델링도 다 할 수 있어요. 하려면 배관 설비 모델링까지 하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이제 기본 강좌가 끝나고 그런 디테일한 모델링도 뭐 시간 되면 해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제가 스티라스 전문가가 아니라 뭐 요 정도 선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답변이 되셨을까 모르겠어요. 가능은 해요. 이거 이제 연구하기 나름이에요. 1강의부터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스케치케이션 가입하려는데 가입이 안 됩니다. 계속 비밀번호 입력란이 공란으로만 나옵니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밑에 숫자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였네요. 해결이 됐었다네요. 이거 제가 한번 스케치케이션 가입 안 된다는 분들 많아가지고 제가 해본 적이 있었죠. 그게 몇 번 강좌였죠? 몇 번 강좌였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있네요. 이거 맞네. 제 V-08번 강좌에서 뒷부분에 보시면 요거에 대해서 강의 한번 하시니까요. 뭐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네,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스케일 조정 및 출력에 관한 강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면도 작성 및 출력은 어떻게 작업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네요. 예. 감사하고요. 일단은 스케일하고 출력 관련된 거, 이제 스케일에 관한 거는 아직 뭐 완벽하게 하진 않았지만, 출력에 관한 거는 오늘 강의를 좀 했죠. 네. 스케일 관련된 것도 조만간에 다음 강의에 이어서 할게요. 스케일에 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 2, 3강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인면도 작성 및 출력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것도 강의를 하기는 할 건데, 제가 좀 고민이에요. 일단 인면도는 스케치업 기본 기능만 가지고 출력하기에는 애매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조금 번잡하고요.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 않고 잔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이제 인면도를 뽑으려면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쓰실 줄 알아야 되는데, 왜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지? 스케치업 레이아웃이라는 툴이 있어요. 이거 지금 제가 실행시키고 있는데, 이게 스케치업 레이아웃이라는 툴이거든요. 이거 뭐 별도로 뭘 또 찾아서 까는 게 아니고요. 스케치업을 설치를 하면은 같이 깔리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스케치업 설치하신 분들은 다 프로그램이 있을 건데, 인면도는 여기로 갖고 와야지 작업이 좀 수월해요. 요거에 관한 강의도 조만간에 할 거예요. 조만간? 아니다. 이거 조만간은 아니고 한 끄트머리쯤에 할 것 같습니다. 요것도 별도 프로그램 같이 다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강의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조만간에 할 거니까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하다고 다들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더 감사해요. 오늘 스케치업 프로 2019 설치했는데 메이크페이스 1.0 버전 문제없이 잘 돌아가더라고요. 이건 확인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19 버전까지는 무리 없이 제가 예전에 링크 걸어드렸던 메이크페이스 예전 버전 그게 설치되고 잘 돌아간다고 하네요.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2일 만에 이까지 따라갔네요. 많이 들으셨네. 2일 만에 17번까지 들으셨으면. 드물 복사 부착 넣기 하니까 EMI 6500K1이 매트리얼 EMI 6500K 1.1로 새로 생기는데 이거 원래 이런 건가요? 자체 발광 효과도 없어집니다. 원래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매트리얼 이름 넣을 때 강의를 했었죠. 그 강의가 몇 번이냐면 질문이 많네요. 66번 같은데 여기 66번에 매트리얼 이름 정리 팁 요거 관련된 강의 할 때 이렇게 적어놓으면 보시겠지? 요거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때 66번 강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요. 이런 게 왜 생기는지. 뒤에 이렇게 숫자 1자 붙이는 거는 내가 만든 매트리얼이 아니기 때문에 지워버리라 그랬죠. 이거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주로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제가 하는 방식대로 모델링 하다가 이런 경우 생기는 경우는 종종 있는데 뭐 이런 케이스예요. 제가 뭐 어거지로 그 현상을 만들어 볼게요.
자, 깨끗한 스케치업 파일 하나 열고 해야 되는데, 보세요. 자, 요 벽돌 매트리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옆에다 렉탱글 하나 아무렇게나 그려놓고 입체로 만든 다음에 자, 요 브릭 매트리얼을 여기다 일단 집어넣어 볼게요. 자, 요 친구가 이거를 복사를 해서 우리 깨끗한 스케치업 파일에 붙여넣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매트리얼이 자,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요. 똑같이 들어가요.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 여기 JPG 파일도 똑같이 들어가고요. 이름도 똑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심지어 이 VLA 속성까지 똑같이 복사가 돼서 들어갑니다. 자, 요거를 또 복사해서 다시 원래대로 집어넣으면 자, 이거 샘플 페인팅 해보시면 똑같이 들어가죠. 예. 근데 어쩔 때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자, 보세요. 자, 요 친구를 예를 들어서 요 R 컬러를 제가 이거 지금 189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 190으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자, 이거 190으로 바꿨죠? 그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질문하신 분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매트리얼로 들어가죠. 네. 완전히 동일한 매트리얼이면은 이렇게 스케치업이 추가 매트리얼을 만들지 않지만 뭐라도 조금이라도 하나 틀려 있으면 이거는 다른 매트리얼로 스케치업을 인식을 해서 이렇게 파일 이름을 바꿔버려요. 자, 얘는 알칼라가 189고 얘는 알칼라가 190이에요. 요 미묘한 차이, 우리 눈엔 보이지도 않는 차이인데 컴퓨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정직해요. 숫자 뭐 0.00001이 틀려도 틀린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R뿐만이 아니라 뭐 G, B 다 마찬가지고 요 사이즈 틀려도 다른 매트리얼로 인식해서 다르게 들어갑니다. VLA에서 나중에 이제 재질 옵션 아직 뭐 강의는 안 했지만 요런 거라도 틀리면 다르게 들어가요. 이해하셨죠? 왜 다르게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어느 부분이 하나 다른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길 때는 과감하게 이런 건 지워버리고 다시 넣어주세요. 이걸로. 그렇게 해야지 도면이 안 꼬여요. 계속. 예. 자, 이것도 답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자주 뵙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네,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스케치업 포기했을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네. 66번 강좌 로고 아주 멋진 6등분된 멋진 플래싱 타일 면분한 상태에서 매핑 따로따로 이미지 넣어서 이미지 늘리면 되나요? 앞서 올린 질문에 답은 찾았습니다. 스케치업 메뉴 안에 익스펜션 메뉴 안 VLA 메뉴 밑에 보시면 툴스란 메뉴 안에 컬러라이즈 텍스처란 메뉴 로고 체크를 하니 재질이 드간 이미지 색상이 변하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초보분들은 아무도 모를 수 있답니다. 여기 설명도 공유해주면 감사해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신 와중에도 이렇게 멋진 강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이 어떤 질문을 올렸는지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써주시는 거, 솔직히 한 번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예. 질문 올려주실 때, 한번 그 문장을 체크 한번 해주세요. 이게 조금, 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대략 뭔 뜻인지는 알 것 같은데, 일단은 요거부터 답변 드리면 66번 광자 로고 아주 멋진 6등분된 멋진 플래싱 타일 면분할 상태에서 매핑 따로따로 이미지 넣어서 이미지 늘리면 되나요? 66번이면 이거잖아요. 이거에서 이 강의 한번 틀어볼까요? 요 타일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께서 올리신 질문을 제가 조금 몇 번 봤는데 제 느낌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분이 포토샵을 할 줄 모른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 타일 이미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거 제가 타일 매트리얼 모아놓는 파일인데 요거거든요. 요걸로 매핑을 한 거예요. 이걸로 뭐 이미지를 늘리고 뭐 한 게 아니고요. 제가 매트리얼 강좌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걸 쭉 들어보시면
타일 매트리얼 어떻게 만드나 설명 무지하게 길게 해요. 그거 보시면 답변이 되실 거예요. 요게 그냥 이미지 하나예요. 실제 타일 사이즈를 정확하게 포토샵에 옮겨서 그걸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 파일 하나를 불러온 겁니다. 자, 이 파일의 JPG 파일 한번 볼게요. 예, 뭐를 잘라서 붙이고 늘리고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요런 JPG 파일을 만들어서 그냥 제가 알려드린 사이즈로 매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만든 그 강의 매트리얼 관련된 설명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세요. 그거 보시면 모든 답변이 다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 이분이 포토샵을 할 줄 모르니까 이제 제가 느끼는 이분의 질문의 그 속뜻은 포토샵 없이 이런 거 하는 방법 좀 알려달라. 전 솔직히 이렇게 들리거든요, 제 귀에는. 포토샵을 아예 할 줄 모르면 사실 좋은 퀄리티의 매트리얼 소스를 만들 수는 없어요. 포토샵은 이 스케치업이나 이런 3D 툴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포토샵은 필수예요. 그런데 이런 3D 툴을 다루기 위한 그 포토샵 스킬은요, 정말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렵지 않아요. 꼭 배워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도저히 포토샵 또 배울 여건도 안 되고 시간도 없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사이트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이것도 스케치업 텍스처 클럽, 여기에서 다운받아서 쓰세요. 그냥. 예. 난 도저히 포토샵 안 되겠어, 도저히 못하겠어 이러면은 여기서 텍스처 가시면 어마무시한 재질들이, 고퀄리티의 어마무시한 재질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쓰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딴 데 이상한 거 엄한 데서 받아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난 이거 해외 사이트라 영어도 모르고 힘들어 죽겠어, 뭐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거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면은 한국어로 다 나온다 그랬죠. 예.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릴게요. 또 그리고 앞서 올린 질문에 답은 찾았습니다. 이분이 전에 그거 질문하셨어요. 이 매트리얼 색깔 바꾸는 거. 여기서 바꾸면 돼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분의 질문을 곰곰이 파악을 해보니까 이분이, 한번 천천히 봅시다. 스케치업 메뉴 안에 익스텐션 메뉴 안 V-Ray 메뉴 밑에 보시면 찾아볼까요? 스케치업 메뉴 안에 어디? 익스텐션 메뉴 안에 V-Ray 밑에 보시면 V-Ray 밑에 아무것도 없는데 툴스란 메뉴 안에 저는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컬러라이즈 텍스처란 메뉴? 컬러라이즈 텍스처는 뭐죠? 저도 모르는 걸 많이 알고 계세요. 뭐죠? 컬러라이즈 텍스처? 요거 체크라니 재질 드가님이 세상 편하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컬러라이즈 텍스처? 예, 이거는 글쎄요, 이건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또 밑에 질문 있네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텍스처 들어간 재질 이미지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V-Ray 들어가서 컬렉션 컬러 매니플레이션이라 블라블라입니다. 지금 뒤에 있는 텍스처 이미지 들어가 있는데 그냥 바뀌네요. 예, 원래 그냥 바뀌어요. 예, 색이 맘대로 변하는데 V-Ray 돌리면 재질색이 안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V-Ray도 변해요.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이분이 좀 다른 걸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냥 바뀌어요. 근데 왜 안 된다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SKM을 쓰신다는 얘기는 지금 보니까 이걸 쓰셔서 그런가? 이분이 말씀하시는 용어가 제가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여기 부분에 SKM 기본, 지물 카페트 종,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에 이분 한글 스케치업 쓰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한글 스케치업 웬만하면 쓰시지 말라고 누누이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꿋꿋이 그래도 한글을 쓰시나 본데 네,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애매하네요. 네, 한글 쓰지 마십시오. 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 보죠 뭐. 그래도 질문 올리셨으니까. 이게 직물 종류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하면 색깔이 바뀌는데 V-Ray 하면 안 바뀝니다. 이게 안 바뀌나 볼까요?
바뀌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왜 안 바뀐다고 하시는지. 네, 요거는 일단 해결은 되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 메뉴가 뭔지 모르겠어요. 컬러라이즈 텍스처 메뉴? 이거 아시는 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예,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들이 되게 많아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저도 감사해요. 예. 고생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될 뿐이라 죄송합니다. 댓글을 많이 써주세요. 네. 그것만 해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천장도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는 전에 본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한번 밑으로 내려서 그 전에 질문 올려주셨던 거 답변 안 드린 거 한번 볼게요. 그때 어디까지 봤더라? 문골든가 그분 것까지 본 것 같은데. 찾았다. 이분 것까지 저번에 답을 드린 것 같고, 밑에 한번 쭉 볼게요. 어떤 질문들이 있었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도 기다리면서 다시 한 번 더 1강부터 착실히 공부해 놓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좋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케치업 2020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이중 레이어에 대한 고충이 해결된 것 같아요. 평면 가이드선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중 레이어를 사용하셨었는데 이제 하이드 상태에서 레이어 전환도 된다고 하네요. 이게 스케치업 2020 버전에서 씬의 하이드를 연동시키는 기능이 업데이트 됐다는 거는 저도 들었는데, 그거 굉장히 바람직한 업데이트 방향인 건 맞거든요. 근데 이게 된다고 해서 이중 레이어를 안 쓸 수는 없어요. 예. 이건 제가 나중에 2020 버전 강의를 할 때 되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지금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2020 버전에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나중에 이거 강의 들을 때 이해 되실 텐데, 2020 버전에서 씬별로 하이드된 객체를 씬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겼어요. 기능이 생겼다기보다는 그 부분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바람직한 업데이트 방향은 맞고요. 그게 업데이트 되면서 좋은 점이 이제 하나 있다면 인면도 만들기가 좀 편해지는 게 있어요. 그거 말고는 딴 거 별로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스케치업이 인면도 뽑기가 조금 불편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그게 업데이트 되면서 많이 해결은 될 텐데, 이중 레이어를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 기능 때문에 2020으로 업데이트를 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요. 이제 2020 버전 업데이트를 아직 저는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아직 안정성의 검증에 대한 아직 확신이 없고요. 예전에 제가 신규 버전 안 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렸던 적이 있죠. 좀 시험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는 기능들이 다 원활히 되는지를. 네, 그 정도 설명드리고, 좋은 강좌에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강좌와 무관한 내용이지만 화면의 원모양의 형광 마우스 포인터 표시와 키 입력과 마우스 동작 표시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려드릴게요. 마우스 포인터 표시는요, 반디캠에 있는 기능이에요. 제가 영상 녹화를 반디캠으로 하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옵션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키 입력은요, 여기 써 있잖아요. OSD 핫키. 이거 검색해 보세요. 네. 요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누르면 여기도 이제 요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하나를 더 쓰는데, 이게 이름이 뭐더라? 이건 카르나기라는 프로그램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구글에서 찾으면 검색 가능하실 거예요.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보시고요. 감사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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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질문이네.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문틀 리폼 시 MDF 시트를 따로 모델링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리폼 시에 시트 모델링은 따로 안 해요. 이거는 예전에 그렇게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 시트 모델링까지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매핑으로 해결해요. 제가 그거 알려드린 적 있죠? 매트리얼 설명하면서 이중 매핑이 들어간다. 그룹 밖에도 매핑을 넣고 그룹 안에도 매핑을 넣고 또 그룹 안에 또 그룹을 잡으면 그 안에 또 매트리얼을 집어넣을 수 있다. 한 모델링에 여러 가지 매트리얼을 집어넣을 수 있다. 그게 힌트입니다. 그거를 활용하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답변할게요. 이게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또 1시간이 넘은 것 같은데,
와, 이거 편집까지 하고는, 못 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시간 날 때 편집해서 빨리 올리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네,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